어찌됐든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에너지원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건 생산자 그룹이죠. 생산자가 이제 비대에너지를 바탕으로 최초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유기양분을 만들어내 주니까 그 유기양분을 초식동물이 일부 먹고 그 초식동물이 또 먹이사슬을 거쳐서 누군가에게 먹히고 먹혀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먹이사슬을 따라서 흘러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총 생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군집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전체적인 군집에서 자, 총 생산량과 그다음 순생산량 그리고 호흡량 이 개념을 좀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총 생산량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총 매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 그룹이? 식물 그룹이. 그지? 생태계의 가장 기본 근저인 생산자 그룹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뿌리세포, 줄기세포, 잎세포를 유지하기 위한 호흡량도 만들어내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인 총 비대에너지를 받아들였을 때 유기물 다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에너지량이 총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유기물 합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고정 지출이 있겠지. 그치? 뿌리세포가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가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잎세포가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막 ATP로 바꾸는 그런 기본적인 고정 지출량이 있을 거다. 그 고정 지출을 우리는 뭐라 하다? 이걸 호흡량이라고 하는 거야. 호흡량. 고정 지출만큼. 우리 뭐 화분으로 따지자면 한 달에 그죠? 뭐 기본적인 월세 나갈 거고 관리비 나갈 거고 뭐 이런 거. 고정 지출 개념들. 그지? 뿌리세포나 줄기세포, 잎세포의 고정 지출량을 우린 그걸 호흡량이라 하거든. 그러면 이 총 생산, 우리가 벌어들인 총 매출에서 고정 지출을 뺀 것이 순이익이잖아.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총 광합성에 의한 생산량에서 그것의 일부가 고정적으로 사용된 유기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생산량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순생산량. 오케이? 그리고 이 남는 잉여의 순생산량만큼 그것의 일부가 누구에게? 초식동물에게 먹혀. 그죠? 일부 부분을 초식동물이 먹어서 피식된 양. 그럼 당연히 이 양은 초식동물의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 양으로 사용되겠죠.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여기까지는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겠지. 그지? 여러분 책 그 나눠졌던 프린트에 보면 식물과 초식동물의 물질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이 아래쪽 박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이 전체 얘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 뿐이에요. 쌤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왜 차이가 나요? 그냥 확대해서 키우는 것 뿐입니다. 여기 이 부분만. 맞죠? 됐죠? 자, 천천히 지금 생산자가 있고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고 3차 소비자가 있고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그러면 그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힘, 기본적인 에너지의 총량은 누구 덕분이다? 생산자가 열심히 유기물을 총 많이 만들어내서. 그지? 그러면 그 유기물들을 이제 뭐 생산자 하나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생산자 각각들이 만들어낸 전체적인 유기물이야. 그리고 그 생산자 각각들의 뿌리세포, 줄기세포, 잎세포의 기본적인 고정 지출인 호흡량을 뺀 나머지만큼이 그 생산자 그룹 자체 안에서도 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를 뺀 것만큼이 순생산량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위쪽은 생산자 안에서의 필드야. 생산자에서만 생각해야 될 필드. 맞죠? 그러면 그 생산자 안에서 자, 총 생산에서 호흡량을 뺀 것만큼 자신의 뿌리세포, 줄기세포, 잎세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소비된 기본 고정 지출을 뺀 것만큼이 순이익인데 그죠? 그 순이익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초식동물에게 먹힌 것이 있고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말라 삐뚤어 죽는다거나 고사된다거나 그지? 그 다음에 뭐 낙엽된다거나 그죠? 잎을 털치게끔 한다거나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잉여량을 가지고 잉여의 에너지 양을 가지고 조금 더 뿌리를 키운다거나 조금 더 줄기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꽃대를 더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량에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단어들이 되게 비슷하니까 이 키워드랑 뭐 이런 키워드들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헷갈리기 쉬운데 그 헷갈리지 않도록 잘 개념을 잡아두셔야 된다. 순생산량 안에는 1차 소비자에게 먹힌 피식량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생산자 그룹의 고사량과 나감량 또 그 다음 잉여에 의해서 내가 플러스 알파 생산자를 더 키우게끔 해주는 양도 포함되어 있더라. 생산량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로 이제 어떤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흐름을 알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생체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생체량은
전체 식물 군집에 존재하는 전체 유기물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만 취급한 건 아니고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물들의 총량, 뭐 분해자들의 유기물 또는 뭐 생산자의 유기물, 1차 소비자들의 유기물 각각들을 다 합한 그 현재 남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유기물의 총량들을 그 생태계의 유기물 총량을 우리 생체량이라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그 큰 타이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 거를 먼저 제가 설명한 거고요. 오른쪽 거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그림을 먼저 설명한 거고요. 마찬가지 1차 소비자가 이 생산자 일부를 먹었어. 피식. 그죠? 그러면 얘가 일부의 유기물을 먹어서, 그죠? 이 유기물을 먹어서 본인도 본인을 생존하게끔 하는 거에 에너지를 쓰겠죠. 1차 소비자의 호흡량, 그죠? 1차 소비자의 호흡량. 자신의 호흡량의 일부가 사용이 될 거고. 확대한 것 뿐이야. 똑같은 배율로 어느 정도 뭐 3배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한 것 뿐이야. 호흡량. 자신의 기본 팔이나 다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더듬이래. 뭐 귀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에너지로 소비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죠? 섭신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만큼이 이제 순이익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 열량들, 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들. 그 중에서 마찬가지 2차 소비자의 일부 먹히는 양, 피식량도 있고, 그죠? 자신이 스스로 일부의 양분들을 뭐 합성해내는 양들, 그치? 피식되거나 자연사하는 일부, 몸체 일부가 자연사한다거나, 또는 뭐 이제 어디 쓰잘데기가 없어서 바깥으로 똥으로 배출시키는 유기물 양도 있을 거고, 1차 소비자니까 배출량.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섭심량에서 본인의 팔다리 모든 세포들의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이 나머지만큼인데, 그리고 거기서 2차 소비자에게 먹힌 양, 2차 소비자에게 이 흐름의 양 가겠지. 그리고 이제 뭐 어디다 쓸데도 없는 것들 다 유기물 총량으로 배출시킬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내가 조금 더 덩치를 키운다거나 하는 곳에 사용되는 생장량으로 사용이 되겠죠. 1차 소비자의 생장량, 몸체를 키우는 형태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개념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떤 형태로도 표현하냐면 그 숲의 연령, 숲의 수령,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전반적으로 이 숲의 나이가 요만큼의 연령을 먹고 있을 때 총 생산량이 이만큼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뭐 잎이나 줄기나 가지의 호흡량, 잎이나 줄기나 이게 지금 잎의 호흡량, 가지나 뿌리의 호흡량.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이의 면적이 호흡량이야. 호흡량. 그리고 이 수령에서 총 생산은 이만큼 했어. 이 수령일 때 그 숲의 나이가 이만큼의 나이였을 때 총 생산은 이만큼 했고, 그걸 뺀 나의 그 숲의 고정 지출이 호흡량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나머지만큼이 순 생산량이겠지. 그죠? 그럼 그 순 생산량 안에 뭐가 있어? 일부 피식량이나 1차 소비자의 먹힌 양, 그죠? 또는 낙엽되거나 고사되거나 플러스 알파 생산되는 양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뭐 낙엽량, 줄기나 가지 뿌리의 고사량, 그다음 피식된 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초반하고 후반만 좀 많이 비교해 두면 돼. 그래서 숲의 연령이 많이 들어갈수록 자 어떻게 되냐면 생장량, 총 생산량이 무조건 숲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장년기 때쯤 정도까지의 숲의 연령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피크의 총 생산량을 갖고요. 이때쯤이 총 생산량이 됐죠? 오케이? 그리고 초반보다 후반부에 숲의 연령이 젊었을 때보다 숲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호흡량이 더 늘어나요. 이건 아실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총 생산은 가장 피크로 뭔가 생산량을 많이 하게 하니까 가장 많이 뭔가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내는 그때가 가장 총 생산이 높아요. 이 전체가 총 생산이잖아. 됐죠? 네. 그리고 이때는 총 생산이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총 생산이 이때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야. 맞죠? 총 생산이 많은 편이 아니야. 됐죠? 왜요?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돈 많이 법니까? 그렇지 않죠. 장년기랑 또는 뭐
40대 때, 50대 때가 가장 돈 많이 벌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나름의 자산을 많이 불려놨다라고 한다 그러면 돈을 자연스럽게 벌려지게끔 해주는 형태들이 많이 세팅해놨다라면 그지만 근데 그때 벌었던 돈이 우리가 뭐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때까지 계속 똑같이 벌 수 있냐고요. 그렇지 못하잖아.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뭐 근근히 계속 생활한다거나 노후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필드를 만들어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숲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광합성 하는 그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총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양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오케이? 왜 그러고 또 마찬가지 처음 초반에 수배 연령이 0 했을 때보다 올드해지니까 호흡량이 오히려 더 많이 늡니다. 수배 연령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흡량이 더 늘어요. 왜요? 고정 지출이 많아지겠죠. 고정 지출이 막 입에 막 처음에 어릴 때의 묘목에선 입도 많이 넓어 있지도 않고 이제 막 자라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내가 소비해내는 양이 없어. 어리지만 효율은 많아서 광합성을 많이 축적을 해. 근데 이제 입들이 많이 무성이 있을수록 그리고 걔네들이 충분히 광합성으로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형도는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그냥 근근히 그것들도 많이 유지되는 형태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호흡량이 더 많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시간에 따른 수배 생산량 변화 맨 아래쪽 프린트의 맨 아랫부분 보면 시간에 따른 수배 생산량 변화 있죠? 한번 봐봅시다. 초기에 천이가 진행 중인 숲에는 현존량은 적지만 순 생산량이 많더라. 아래쪽 거기 그쪽 프린트 맨 아래쪽 275쪽 아래쪽. 네. 그래서 진행 중인 숲에 현존량은 적지만 순 생산량은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천이 후기로 되면 될수록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뤄서 순 생산량은 감소하더라 라고. 그죠? 순 생산량이 감소해. 왜? 호흡량이 증가해서 그래. 순 생산량이 감소하더라. 순 생산량이 어디야? 여기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죠. 이쪽은 순 생산량이 많았죠. 이쪽은 순 생산량이 줄죠. 상대적으로 호흡량이 늘어서. 그쵸? 오케이? 그래서 호흡량이 노년층이 될수록 오히려 많더라. 그래서 이때와 비해 순 생산량은 더 줄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순 생산량이니까 많더라. 이 국어적인 어떤 멘트의 개념, 총생산량의 개념 잘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천이가 진행 중인 숲의 현존량, 유기물의 총량. 그러니까 유기물의 총량이 적다는 건 달라붙어있는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들의 그 개수가 많지 않다는 거야. 여리여리하다 라는 느낌이야. 유기물이 적다. 현존량은 적지만 순 생산량이 많더라.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막 고농도로 일을 많이 잘 해내더라 이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붙어있는 잎들은 많아. 근데 그 잎들이 광합성을 하는 효율은 떨어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들도 많이 물어보니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277페이지 물질순환 한번 갑시다. 저 이걸 먼저 했어요. 이거를 먼저 했어요. 내가 설명했어요? 아니, 저희 학교에서 이거. 네. 난 내가 설명했다는 줄 알고. 그러고 277페이지. 자, 탄소순환은 쉽죠? 고일 때도 많이 했던 거니까. 그죠? 당연히 탄소순환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CO2를 고정을 시켜. 그죠? 이산화탄소가 자신의 유기물로 고정이 돼. 그러면 그 식물이 열심히 유기물로 저장해놔서 자기도 뿌리세포, 줄기세포, 잎세포를 막 연소시키거나 세포를 통해서 유지를 시키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걔네가 1차 소비자에게 먹혀. 1차 소비자가 흘러가. 그리고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나 3차 소비자의 세포 단계에서 후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뿜어내죠. 그럼 들어간 CO2가 있으면 나가는 CO2가 있고 그 뱉어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누구예요? 생산자의 광합성에 사용이 될 거니까 순환이 되겠잖아. 그래서 탄소는 순환돼. 또한 질소도 순환돼. 그래서 질소 순환은 거기에 관여되는 아이들의 이름하고 질소 고정 과정이랑 질소 동화 과정이랑 그지? 질소 고정, 질소 동화 각각들을 좀 잘 구분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탈질화 작용이랑
또는 질산화 작용이라. 다시 있어. 그지?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질소 고정이라는 키워드 있고요. 질소 동화라는 키워드 있습니다. 어디다가 쓸지를 잘 구분해서 기억해둬야 돼. 오케이? 질소 고정, 질소 동화, 그 다음 질산화, 그리고 탈질화, 탈질산화 또는 탈질화. 갈게요. 오케이. 자, 일단 대부분의 식물은 아니고 예전에 자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식물이라고 표현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후배들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식물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세균들, 콩가 식물들이 질소가 부족한 토양에 잘 적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콩가 식물들의 뿌리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 뿌리에 막 혹처럼 겁나 뭐가 뒤지게 막 붙어있어. 걔네들은 공생관계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공생된 크라운처럼 막 붙어있는 얘네가 식물에게 유리한 걸 주고 식물도 걔에게 유리한 걸 줘서 같이 상호 공생을 하다 보니 아 이렇게 잘 거의 질소가 부족된 토양에서 적응을 했구나 라고 연구가 된 거고요. 이렇게 붙어있는 얘를 우리는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뿌리옥박테리아라고도 하고 얘와 좀 다르긴 하지만 토양 속에 존재하는 아조토박터나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책 보면 아조토박터와 같은 질소고정 세균에서 나와있죠. 아조토박터 또는 국어지물 읽을 때 나오기도 하니까 라이조비움 요것이 같은 결들이라고 봅니다. 뿌리옥박테리아나 질소고정에 관련된 세균들이야. 오케이? 콩가식물에 붙어있는 질소고정에 관련된 이런 세균들이 콩가식물에 붙어있는 아조토박터 또는 라이조비움 얘네들이 자 그러면 얘네들만 이런 세균들만 어떠한 작용을 갖고 있냐면 대기 중에 있던 N2를 대기 중에 있던 N2는 어때요? 질소 원자들 두 개가 엄청나게 산중 공유혈합을 형성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기 쉬워? 어려워. 타이트해. 그래서 N2라고 하는 이 분자 상태로 식물이 얘네들을 질소를 흡수받을 수가 없어. 이온의 상태로만 흡수받고 이온의 상태로만 이용할 수 있어. 아모늄이온이랄지 질산이온. 돼요? 대기 중에 있었던 얘네들을 그대로 흡수하면 얼마나 좋겠냐. 특히나 질소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 그대로 통째로 이용할 수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이제 막 우리가 번개가 막 친다거나 그지? 공중방전. 자, 질소 고정은 공중방전에 의한 것과 생물을 통한 질소 고정 두 가지로 나눠져. 생물을 통한 질소 고정과 그다음 공중방전에 의한 거. 공중방전은 뭐냐? 번개 친 거야. 번개 치는 것에 의해서 막 전기적인 에너지가 막 들어가니까 N2가 어떻게 막 번개가 많이 치게 되면 여름에 우리 태풍이 오다거나 번개가 간혹가다 쳤을 때 그 해 가을이 되게 흉작이 아니라 풍작입니다. 오케이? 온도차나 뭐 여러 가지 다 영향을 주겠죠. 가을은 가을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이런 차이가 극명해야지, 그지? 뭔가 열린 과일도 많고 뭔가 논도 잘 익고 그 벼도 잘 익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중방전이 잘 치게 되면 왜냐하면 이 공중방전에 의해서 번개가 치니까 이온 상태들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번개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맞아요. 번개에 의한 것도 질소 고정이에요. 생물은 아닌 거죠. 생물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대기 중에는 질소가 그지? NO3로 전환되거나 또는 NO3-나 NH4+로 전환되는 것을 우린 그걸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는 주로 뭐로 바뀌어지냐면 내가 지금 헷갈려서 잠깐 보고 있다. 기다려봐. NH4+ 때. 자, 번개에 의한 작용으로는 질산이온으로, 공중방전에 의한 번개에 의한 작용으로는 질산이온으로 토양 속에 많이 내리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 박혀있는 이런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와 같은 질소고정 세균들에 의해서는 N2가 어떤 형태로 이 뿌리옥박테리아 안에서 NH4+로
그죠? 이게 질소 고정 과정이에요. 질소 고정. 생물에 의한 질소 고정 과정. 그지?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과정으로 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어떤 경우들은 토양 속에 공중 방전해서 NO3-라는 이온의 상태들로 많이 존재하고요. 토양 속에. 자, 그러면 콩가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얘 상류 공생 받아서 야, 나는 너에게 유기물 줄게. 광합성량 결과 유기물을 너에게 줄게. 됐죠? 너는 나에게 NH4+를 줘. 해서 공급받겠죠. 오케이? 또는 어떤 식물들은 콩가식물이 아니라 어떤 식물들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N2라고 하는 분자 상태로는 흡수받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NO3- 상태들로 공급받기도 해요. 오케이? 흙 속에, 토양 속에. 그래서 또는 어떤 식물들은 자, 질산, 화, 세균이 있어. 또는 아질산 세균, 아 이게 질산. 아질산균 또는 질산균. 마지막 작용을 따서 아질산균, 질산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질산균은 뭐 NO3-를 NO2-로 오케이? 또는 질산균 NH4+들을 NO3-로 이렇게 질산이온으로 또는 아질산이온으로 돼요? 네. 오케이? 근데 얘네들 다 통칭해서 뭐라 해요? 요것들 다 통칭해서 아 이렇게 되는 작용을 다 질산화작용이라고 하구나. 왜? 식물들은 어떤 식으로? 요렇게 공급받는 식물도 있고 질소 이온을 요렇게 공급받는 식물도 있고 또는 얘 콩가식물처럼 NH4+ 상태로 그대로 이용받는 식물도 있고 이온의 상태들로만 N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돼요? 이온의 네. 상태들만 N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동화는 뭐예요? 궁금하죠? 네. 오케이 그럼 봐요. 여기 했어요. 질소 고정했고요. 질산은 했어요. 자, 그럼 질소동화 뭐냐? 질소동화는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야. 이렇게 식물이 어떤 식물,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펙트럼에서 여러 식물들이 어떤 식물은 NO3-로 공급받기도 해. 어떤 식물은 NO3-로 공급받기도 해. 어떤 식물은 얘 덕분에 NH4+로 공급받기도 해. 그죠? 그러면 식물의 몸 내에서 NH4+뿐만 아니라 NO3- 또는 NO2-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 이 질소 성분들은 어디 이용돼 주로? 질소가 어디에 필요해? 질소? 단백질? 단백질. 그래. 아미노산의 주재료잖아. 아미노산의 주재료. 1번부터 20번까지 필수 아미노산에 항상 질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네. 아미노끼, 카복식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그러네. 그 다음에 염기. 그죠? 우리 아데닌, 타이민, 그죠? 구아닌, 사이토신에도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구조의 화합물이잖아.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당과 염기 이렇게 있었잖아. 이 염기에는 아데닌하고 티아민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이렇게 있었지. 얘네들도 다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구조 화합물이잖아. 이렇게 C나 N으로 이루어진. 그걸 생각 못해. 그래서 염기의 주성분이야. 오케이? 네. 염기, 핵산을 이루는 구성성분 핵산. 여기 핵산이라고 하죠. 얘가 그죠? DNA나 RNA의 기본 단위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생물적 텍스트 개념이 아예 안 나올까? 나온다고. 고일통합에 나왔던 생물적 개념 텍스트는 왜냐면 고1을 거쳐야 고3을 가잖아. 고1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나온다고. 그래서 DNA나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핵산의 기본 단위체에 그죠? 저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염기 안에 N 있잖아. 그죠? 네. 아미노산에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식물체가 어떤 식물은 NO3-, 어떤 식물은 NO2-로, 어떤 식물은 NH4+로 이렇게 공급을 받았어. 그럼 그 공급받았던 N들을 바탕으로 하여 식물체 내에서 뭐 단백질이나 염기, 핵산으로 합성되는 거. 우리 합성이라고 하는 거, 뭔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 뭐라 했어? 물질대사 중에 큰 덩어리를 자르는 건 이화. 그지? 작은 덩어리 레고 블럭들을 조립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건 동화. 그래서 질소 동화. 그래서 질소 동화. 질소라는 소스를 바탕으로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끔 하여 아미노산이나 염기, 핵산 얘네들 만들어내는 거야. 식물체 내에서. 그게 질소 동화 작용이야. 그럼 쟤는 질소 동화가 끝나요? 끝나냐고? 질소 동화라고 하는 건 항상 해야지. 필요한 시기에 언제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식물이 생장을 하고 있다면 식물이라고 하는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생산을 하고 있다면
질소 동화는 항상 하겠지. 그러니까 동화가- 식물은 그럼 질소 동화 쓰면 배출 안 해요. 배출 안 하냐고 질소를? 어떤 못하죠. 식으로 배출하겠어? 질소를 그대로 배출을 못해. 죽어서 분해. 분자 상태로 분자 상태로 내보내봐. 그럴 수는 없어. N2를 후 기구만 통해서 후 내보낸다.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얘가 죽어서 예를 들어서 죽은 잎들이 분해가 돼서 그지? 죽은 잎들이 자 이제 마지막 작용 여기까지는 했어. 질소 고정했고 질소 동화했어. 질산화도 했어. 그지? 마지막까지 하고 쉬게. 좀만 힘내봐. 좀만 힘내봐. 자 그래서 질소 동화 작용은 식물들이 이런 이온의 상태로 흡수됐던 얘네들을 바탕으로 하여 식물체 내에서 그죠?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재료인 핵산 얘네들로 합성해내는 게 질소 동화야. 그래서 막 잎을 무럭무럭 많이 만들었겠지. 네. 잎도 많이 만들고 그죠? 줄기도 많이 만들고 가지도 많이 만들고 겁나 뒤지게 커졌을 거라고. 그러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피식된다거나 누가 말라 죽는다거나 낙엽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가. 휘용. 지금 낙엽 많이 지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가고 지금 입동이 지났거든요. 11월 7일인가 지난주 아니 7일은 아니구나. 7일인가? 입동이.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8일이지. 네. 7일은 아니었고 6일인가 5일이었는가 헷갈린다. 입동이었어요. 그럼 겨울 아니에요 이제? 겨울의 시작. 이제 아직 겨울이네요. 덥죠. 약간 더운 느낌이 나죠. 지금 반팔 입었잖아요. 네. 캐대언 알죠? 캐대언. K팜 네. 거기서도 그죠 한국을 제대로 고정했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에 누구는 반팔, 누구는 패딩, 누구는 경량조끼 다양하게 입고 있는 계절이 지금 이 계절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이제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막 그럴 만큼 다양한 온도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더워요.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답답해 호덥지근해. 찬바람이 아니야. 근데 입동이래. 입동이 지났대. 여튼 나이가 든 잎들이 지금 떨어졌어. 그죠? 떨어져서 잎들은 이제 식물체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곧 죽거든요. 오케이? 죽어갈 거야. 죽어서 분해자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먼저 탈질화 작용 아니야. 아직 탈질화 작용 설명하기 전이야. 네. 자, 분해자라는 또 다른 아이가 이 식물의 잎이 떨어져서 낙엽 져가지고 떨어졌죠. 이 분해자에 의해 유기물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NO3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별도의 다른 어떤 키워드가 없어요. 네, 저건 저 현상 그대로. 그냥 그 현상 그대로야. 무슨 동화, 무슨 질산화, 무슨 탈질화, 질산화 뭐 이런 키워드 이런 멘트들이 없어.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돼. 가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나 아니면 기니들이 설명해서 만약 틀리냐 탈질화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이건 탈질화가 아니야. 네. 이건 탈질화 작용이 아니야. 분해자에 의해 식물이 잎이 떨어졌어. 유기물이 졌어. 유기물을 지고 난 다음에 유기물 속에 있었던 걸 NO3-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 이건 그냥 분해자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돌려보내는 작용이야. 오케이? 분해자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돌려보내는 작용. 그래놓고 이런 NO3-들을 누가 탈질화 세균이 흙 속에, 토양 속에 있는 분해자 말고 또 다른 아이야. 탈질화 세균이라는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아이다. 똑같은 아이가 아니야. 분해자랑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야. 탈질화 세균이라는 아이가 저 NO3-를 분자의 구조인 N2로 돌려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겨. 그러면 들어왔던 N2가 돌아서 식물체 거쳐서 낙엽치고 낙엽이 분해자에서 분해가 되고 분해자가 뱉어낸 토양 속에 NO3-를 탈질화 세균이 N2로 대기 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들어온 게 있는데 나간 놈이 N2가 있죠. 그죠? 그러니 순환이 된 거예요. 들어온 놈이 있고 나간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질소 순환이요. 들어온 놈, 나간 놈. 근데 이 다양한 과정을 다 거쳐서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실 거. 여기 단원 부분에서 안 헷갈리게 기억만 잘하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 뭘 탈질화라고 한다. 또는 뭘 질산화라고 한다. 뭘 질소 동화라고 한다. 뭘 질소 고정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네. 정리는 잠깐만 쉬었다가 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냥 하고 갈까? 태우가 갑자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 자, 질소. 정리. 일단 질소 고정은 대기 중에 있던 N2를 NO3-든 NH4+든 이온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NO3-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생각해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지. 네. 그러니까 공중 방전에 의해서 수증기에 H2니까 O가 있잖아.
그래서 공중방전에서 만들어진 건 질산이온인 NO3- 라고 외워버려. 그리고 생명체를 이용해서 그런 뿌리옥 박테리아나 그런 생명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질소 고정은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야. 뿌리옥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상태로 N2가 NH4 플러스로 된 건 그건 질소 고정, 생물체를 이용한 질소 고정이야. 그리고 또 토양 속에 있는 다른 질산화 세균들 있지. NH4 플러스를 질산화 이온에 의해서 NO3-로 해주거나 또는 NO3-를 아질산균에 의해서 NO2-로 해주거나 이런 게 다 질산화 작용이야. 너도 질산화, 너도 질산화. 각각의 질산화 세균들에 의해서. 왜 어떤 식물들은 NO3-, 어떤 식물들은 NO2-로 N을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도 다 여기 얘도 얘는 질산균에 의한 거, 여긴 질산균에 의한 거, 여기는 아질산균에 의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튼 다 질산화 작용. 질산화 작용. 맞죠? 네. 그러면 각각 이렇게로 식물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로 식물이 받아들이고 어떤 식물은 또 이렇게도 받아들이기도 해. 각각의 질소적인 성분들을 받아들여서 그쵸? 그 식물에서 뭘 만들어? 염기 만들어? 또는 아미노산 만들어? 조각 레고 블록을 쌓아가지고 조금 더 큰 구조에 해당하는 핵산이나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합성해내. 사이즈가 커지잖아. 그럼 동화. 식물체 내에서라는 게 질소 동화. 식물체 내에서. 그러다가 식물이 막 입을 많이 만들고 줄기 많이 만들고 무럭무럭 해서 겁나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총생산하면서 살았어. 근데 걔도 늙을 거 아니야. 늙어서 떨어져. 죽은 게 낙엽 쳤어. 그럼 얘가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면 분해자가 역할을 해줘야 돼. 분해자가 그 식물의 낙엽에 있었던 유기물들을 NO3-로 돌려보내. 그 키워드는 따로 그 과정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없다고. 그냥 분해자가 식물에 낙엽진 그 식물의 유기물을 NO3-로 돌려보내주고 탈질화 세균이 또 다른 탈질화 세균이 뭐를 그 유기물로부터 만들어졌던 NO3-를 뭐로 N2로 돌려보내서 대기 중으로 돌려보내더라. 그게 탈질화 작용. 외울 수 있겠죠? 네. 얍얍. 그래서 질소순환 먼저 설명했고 탄소순환까지. 잠깐 쉬었다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생물 다양성 이거는 끝나버려. 어떻게 끝나버려? 고일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분이니까 53분이니까 8시 5분까지 딱 들어올 테니까 잘 쉬고 계시고 당연히 에너지는 흘러가버리죠? 그죠? 흘러가버립니다. 특히 이제 비단에너지 형태들이 생산자에게 먼저 유기물의 형태로 고정이 됐어.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역 단계로 점점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비대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비대에너지 들어가 생산자에게 모든 비대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생산자가 이제 광합성에서 받은 에너지의 일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산자도 자신의 세포업에 일부 사용이 되고 이 생산자 일부를 누가 먹어? 그지? 1차 소비자 먹겠지. 그죠? 또 2차 소비자도 자신의 세포업에 사용을 해. 그럼 세포업을 한 양만큼 열 에너지 형태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아시죠? 왜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ATP라고 하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형태들로 바꿔주는 과정이지만 ATP라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알잖아. 그죠? 그죠. ADP가 여기 이제 무기인산하고 붙어가지고 ATP. 그지? 그럴 때 열 에너지 형태들로 소실되어 버려 나가는 에너지가 일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당연히 C와 H와 O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들도 있더라.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버리니 그죠? 각 영양 단계에서 그 일부가 이제 2차 소비자에게 가. 1차 소비자의 일부를 먹을 거니까. 그죠? 또 3차 소비자에게 흘러가 일부가. 그러니까 상위대로 관계로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더 줄어들어. 그죠? 줄어들어. 그리고 각각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기도 하겠지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일부는 분해자에게 먹혀서 이렇게 갈 거고 분해자가 이 유기물 얘 생산자 일부를 1차 소비자 일부를 2차 소비자 일부를 3차 소비자 일부를 받아들여서 유기물 공급하는 거죠. 분해자. 그럼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돌려보내고 분해자 자체의 무엇으로도 호흡으로도 열 에너지를 나가죠.
근데 이 열 에너지와 이 열 에너지와 이 열 에너지와 이 열 에너지와 이 열 에너지가 다시 빛 에너지로 바뀌어지진 않죠. 물리에서는 빛의 파동학, 빛의 입자가 바뀌어서 둘 다 또 이렇게 각각에서 배우긴 하지만 생물에서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서로 다른 형태로 보잖아, 당연히. 그죠? 열은 열이고 빛은 빛이야. 그래서 순환되는겨 안 되는겨? 안 되는겨. 그래서 항상 공급돼야 되는겨.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 근데 물질은 아까 방금 탄소 순환, 질소 순환 배운 것처럼 물질은 순환해. 포메이션이 바뀌지 마. 그리고 물질은 그래서 순환해. 물질은 순환, 에너지는 안 순환. 계속 공급돼야 돼. 얘가. 태양의 활동이 소멸되지 않은 한 우리의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형태로 가게 되면 좀 찌어볼게. 문제 형태로 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만나보면 좋은데 얘가 이제 나갔겠지? 열 에너지 형태로 들어온 총량과 에너지, 들어온 에너지 총량과 나간 에너지 총량은 당연히 같겠죠. 들어온 것과 나간 건 당연히 같아요. 들어온 것과 나간 건 당연히 같아요. 오케이, 들어온 것과 나간 건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이 3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완전히 다른 n에게 먹힌 건 아니니까 얘의 에너지 수치가 자신의 세포에 사용된 것과 분해자에게 간 것,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얘가 같아. 그죠? 그리고 이 2차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1차에서 2차로 온 얘의 값은, 그죠? 2차가 얘에게 준 이 값하고 얘에게 흘러간 이 에너지 값하고 자신의 세포에 사용한 값, 분해자에게 간 값, 그지? 이 소문자 A, B, C를 다 더해야 이 1차로부터 받은 거야. 됐죠? 오케이. 맞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각각의 이 숫자가 얘가 얘한테 받은 거. 그죠? 그리고 얘의 총값은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 값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값,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값은 얘와 얘를 더한 값. 맞죠? 오케이? 그리고 요것과 요거 값을 다 더하게 되면 들어온 빛 에너지 값과 똑같죠. 문제에서 만나보게 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좀 복잡해요. 여러분 책이 아래에 있는 그 프린트에 아래에 있는 게 숫자가 복잡해서 근데 마지막 것만 한번 봐보면 다 약으로 계산해요. 예, 약간 그러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3차 소비자 것만 한번 볼래요? 그 아래 프린트 279쪽 아래에 나와 있는 거 3차 소비자 거에 3차 소비자가 호흡으로 발생해버린 게 누구야? 77이지? 네. 그죠? 그리고 3차 소비자가 분해자에게 준 게 얼마? 하체와 배속으로 이게 51이지. 그럼 걔 더했더니 얼마야? 128이지. 예. 128이 3차 소비자가 가지는 값이었지. 그죠? 이 128만큼을 자신의 세포배는 77만큼 발설시켰고 그리고 이 3차 소비자가 분해자에게 준 유기물의 총량이 51. 이거 51과 77 더했더니 128이잖아. 맞지? 네. 맞아. 그래서 뒤에 끝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 2차 소비자도 지금 505라고 하는 수치가, 그죠? 505라고 하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수치가 얼마야? 자신의 세포의 272만큼을 썼대. 그지? 그리고 사체화 배설물이 얼마야? 105가 같대.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 값. 이 505 중에서 3차에게 갔던 128. 이게 지금 얘야. B야, B. 그지? 그러면 272 더하기 105 더하기 272랑 105랑 128 3차에게 간가 더해보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야뿌 야 얼른 더해봐봐 75. 505네 예. 그지? 7이고 8이니까 5죠? 뿅 그죠? 505죠? 네, 505. 이 숫자가 얘잖아 요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되는 거야 그지? 이 505라는 숫자가 여기 얘한테 간 이 값하고 똑같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숫자가 많아지죠? 보니까. 그럼 여기 지금 1차 소비자에서의 숫자로 보면 1차 소비자가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 총량이 1865래. 그죠? 네. 그럼 1865랑 505랑
1차 소비자가 분해자에게 준 이 유기물 값을 다 더하면 이 값이랑 똑같겠네. 맞죠? 그래서 1865, 505 1차 소비자가 분해자에게 준 양을 다 더하니까 사체와 이산물 얼마? 651. 다음 얼마일까요? 4,590. 에? 아닌데. 1, 1, 2, 2, 0. 3, 0, 네. 2. 맞죠? 네. 3021. 초이네. 이 3021이 누구예요? 여기죠? 네. 3021. 맞죠? 그죠. 그런 거야. 똑같은 흐름이라고. 그래서 다 아다리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미지수가 혹시 물어봐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찾아내 가시면 되겠더라. 오케이. 이런 끝에서부터 찾아가는 문제나 또는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서 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건 거기 이제 먹이 사슬 따라 영양 단계를 따라서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물어본 형태들이 에너지 효율은 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량, 전 단계의 그 영양 단계가 얼마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내가 실제는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100분위 포지션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 단계의 에너지가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곱하기 100. 100분율로 계산을 해보는 거지. 오케이?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1차는 그러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전 단계니까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분의 지금 현재 1차 소비자라고 하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자면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지금 현재 1차가 3021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의 전 단계 생산자가 얼마를 갖고 있어? 2810 810인가 810 810 곱하기 100인 거야. 이렇게.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차 곱하기 100. 그러면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상위 영양 단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하위면 높고요. 상이면 아니 하위보다 상위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은 높아요. 받는 에너지 값은 적다라고 하더라도 걔를 이용하는 형태의 퍼센트는 높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대체적으로는 상위 영양 단계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맞아떨어지는 않아. 약간씩 어떤 해양 생태계에서는 살짝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하더라도 1차 소비자가 훨 많고 생산자가 더 적은 형태들의 이제 그런 해양 생태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수치를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하긴 했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어가지고 오히려 뭐 3차가 더 에너지 효율이 더 낮게끔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수치가 나와 있는 경우들은 좀 대입해서 각각을 확인을 꼭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외된 부분들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끝.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복사해서 준 생물 다양성 프린트 있나요? 그 맨 부분에 맨 끝에 개념의 생물 다양성 있죠? 문제는 없지만 있죠? 그래서 쭉 해서 제가 문제를 많이 붙여서 준 것 같아요. 내신 기초랑 싹 다 해갖고 주고 해서 맨 마지막 생물 다양성. 네. 이제 오늘은 개념을 일단 빨리 딱 끊으면 생물 다양성 뭡니까? 종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그죠? 세 가지 개념.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그죠? 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유전자 다양성. 한 개체군 내에 그지? 하나의 대립형들에 대한 여러 비교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다양하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죠? 어떤 환경이 달라졌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이 더 높겠죠.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생물 종이 다양하게 있더라. 그죠? 종이 다양하게 있더라. 토끼, 사자, 뭐 사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해질 거니까 훨씬 더 종 다양성이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많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존재일수록 그 달라지는 생태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 환경이 다양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생태계 다양성. 그걸 세 개를 다 합한 게 생물 다양성. 끝!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푸셔. 자, 어디 문제를 푸시냐? 자, 지금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에 282쪽부터 나와 있는 내신 기초 문제와 실력 형성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 지금 풀어주고, 그죠? 22분이니까 내신 기초 문제 먼저 풀자. 그리고 나머지 풀어봐라. 282쪽 지금 푸시고 282쪽 나와 있는 프린트 먼저 푸시고 283부터 287까지 숙제다. 그럼 여러분 입이 쓰는 거야. 당연히 다 숙제입니다. 다 숙제인 거잖아요. 다 숙제입니다. 지금 282쪽 풀어요.